민주당이 운영하는 민주파출소가 SNS 카카오톡 댓글 달기 활동을 하는 국민들을 내란 선전,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집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에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의힘 당원들과 국민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민주당의 내란 선전죄의 피고발인이 되겠다는 뜻을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제2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카톡 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내란 선전죄 피고발인 모집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캠페인 제목은 내란 선전죄 나도 고발해줘 인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 발빠르게 전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자, 얼마 전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그게 곧바로 탄핵으로 이어졌고 그때까지는 민주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상황이 많이 반전됐지요. 최근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그리고 정당 지지율을 보더라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박빙이다. 심지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앞선다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탄핵 찬성과 반대의 집회 규모나 참석 인원을 보더라도 이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세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민주당이 분명히 무리수를 둘 것이다. 상대 정파나 민주당을 반대하는 국민들에 의해서 민주당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지들 스스로 무리수를 두다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른바 카톡 검열 논란이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현재 보수층이 강력하게 결집하는 상황에서 소위 중도층마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서 나온 민주당의 카톡 검열 논란은 그야말로 정점을 찍었다 이러는 것인데요. 또 이게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고 SNS를 즐겨하는 젊은 층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에 결코 작은 이슈가 아닌 듯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어 50%를 향하고 있는 길목에서 민주당이 제대로 똥포를 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가 낸 보도 자료를 보면 내란 선전죄 나도 고발해줘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이 운영하는 민주파출소가 현 시국과 관련해 SNS 카카오톡 댓글 달기 활동을 하는 국민들을 내란 선전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집결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에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의힘 당원들과 국민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민주당의 내란 선전죄의 피고발인이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카톡 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내란 선전죄 피고발인 모집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캠페인 제목은 내란 선전죄 나도 고발해줘 인데요. 동참을 원하는 국민들은 이름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짤막한 문구를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는 명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요. 캠페인 본문은 이를 취합해 민주파출소에 자진 신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1호 피고발인은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나 의원은 미디어 특위에 탄핵은 무효입니다. 내란 선전죄로 고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 이미지를 보내며 본인을 내란 선전죄 피고발인 1호로 접수해달라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연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데 이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국가수사본부와 내통하여 불법적인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고 있다니 이제 드디어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며 이 캠페인이 이재명 독재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뜻을 모으는데 일조하길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른바 카톡 검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 2014년에도 있었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당시 검찰과 경찰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2달치 카카오톡 대화록을
통째로 들여다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참고로 정부 대표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해산 명령을 어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는데요. 논란이 확산되자 다음 카카오 측은 공식 사과했고, 다음 카카오 측은 사용자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저장 기간을 2, 3일로 축소하고 비밀 대화 기능을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이슈로 강력히 반발했던 게 바로 좌파 진영이었습니다. 특정 사건으로 특정인에 대한 카톡을 검열해야만 했던 수사당국의 사정은 물론 있었겠지만, 수사기관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들의 사생활까지 들여다보려 한다는 비판 일색이었는데요. 그런데 또다시 이 카톡 검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란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만으로 국민을 내란 범죄자로 몰아넣겠다는 발생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경악스럽다, 이런 것입니다. 개인 SNS 검열 논란, 이게 가장 많이 일어난 나라가 혹시 어디인지 아시는지요? 바로 중국입니다. 지난 2021년 중국의 사이버 감독 기관인 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이 인터넷 이용자 공중계좌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2017년 10월부터 시행된 기존 규정에서 5개 신규 항목을 추가한 것으로 현행 인터넷 검열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한 것이었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SNS 콘텐츠 생산자의 책임과 내용 검열을 강화한 것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플루언서 등 공공계정 운영자들은 개인정보 등록을 강화하고 기존 정치 군사에 이어 보건, 경제, 교육 및 법률 등 더 많은 분야에 대해 원본 게시물 작성 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콘텐츠 편집 기획 및 제작 발표와 배포 등 전 과정을 당국의 관리 감독 아래 두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여론 형성에 대해서 엄정 조치하도록 했는데, 표면적으로는 유언비어 생성, 여론 조작, 기사 편집 등 각종 이슈에 대해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격히 처벌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컨대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당국의 정책 기조와 반대되는 성향의 게시물을 올리게 되면 콘텐츠 생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중국의 이러한 여론 통제가 비단 중국 내에서만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국 군부와 공안 등이 국내 인터넷 여론을 감시하고 검열하기 위해 사용하던 저인망식 정보 수집 소프트웨어들을 활용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의 외국 SNS에서도 반중국 여론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중국 정부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자동으로 정보를 수집한 뒤에 중국 내 서버에 저장도 하고 있고, 중국의 입장에 반하는 여론이 형성이 되면 중국 관계 당국에 실시간 경보를 울리는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은 중국을 비판하는 학자, 정치가, 언론인들의 프로필 등을 수집해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해외 선전 활동에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민주당의 카톡 검열 논란은 중국의 그것과 매우 닮아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모든 사상과 표현이 국가의 검열 대상인 공산주의 국가인지 민주당이 헷갈리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이 이슈의 파급력은 상당히 클 것이다. 엄청난 역풍이 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